최근 치과 치료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치료법 임플란트. 치술의 혁명이라고 불리지만 무조건 좋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TV 주치,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과 최신 시술법 등을 파헤쳐본다.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임플란트라는 건 원래 정형외과에서 처음 나온 건데요. 네. 인체 내에서 조직이 상실된 경우에 그 조직을 대체하거나 그 조직이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공 재료들을 총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치과로 넘어오면서 치아가 상실됐을 때 그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특수 금속으로 된 티타늄으로 된 그런 나사못 형태의 치근 형태를 식립하는 것을 보통 임플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임플란트 시술이란 금속으로 만든 인공치아 뿌리를 이식하는 시술로 이식 후에는 보철 치료를 통해 인공치아를 올리게 된다. 임플란트를 위해선 먼저 3D CT를 통해 치아 모양을 정확히 분석하고 잇몸뼈와 치아 뿌리의 상태 등을 정밀 체크하고 교합 관계 등을 확인하게 된다. 보통 식립은 구강외과에서 하고요. 보철은 보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 한 분이 다 해주시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는 수술과 보철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구강외과나 치주과에서 전문적인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2차 보철 부분은 치과 보철과라는 전문 분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수술을 담당하는 구강외과는 치주과, 그리고 보철을 담당하는 보철과로 나누어서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일반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게 되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혼자 그 수술과 보철을 하시는 것도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전문적인 과로 나누어서 하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보통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임플란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기존에는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양쪽 옆의 이를 깎아서 씌우는 브릿지라는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요. 양쪽 옆의 치아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빠진 치아를 그대로 뿌리 형태와 보철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술식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상실된 치아를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아가 상실됐을 때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잇몸뼈라고 하는 치조골이 소실이 되면서 흡수가 되고 그래서 뼈가 점점 낮아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접치에 있는 치아들이 이제 치아가 없는 공간으로 쓰러져 버리거나 주위에 치아들이 이제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치아가 하나가 없어지면 그 치아가 하던 일을 양쪽 옆의 이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쪽 옆에 있는 치아들이 조금 더 계속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치아들이 또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빨리 소실된 치아가 있을 때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치 치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철. 그렇다면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보철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엑스레이 한 장 찍어주세요. 네, 원장님,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보철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보철물의 종류에는 일반 보철물과 동일하게 금으로 제작도 가능하고요. 도자기를 이용한 보철물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유지 관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보철물을 씌우면은 보통 어느 정도나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임플란트 보철도 일반 보철과 비슷하지만 임플란트 보철이 좀 다른 이유는 임플란트 보철은 나사를 이용해서 조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나사가 풀리거나 또 임플란트는 고정돼 있고 일반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치주인대에 의해서 약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낄 수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일반화되기 전 상실된 치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치료는 바로 이를 붙이고 끼우는 브릿지와 틀니 치료가 대부분이었는데 브릿지와 틀니, 임플란트의 장단점 비교 들어가신다.
임플란트와 브릿지, 틀니가 각기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양 인접 치아를 깎아가지고 이를 만들기 때문에 멀쩡한 이를 깎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 양쪽 치아를 깎아서 상실된 부위까지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힘이 전달됐을 때 아무래도 양쪽 치아에서 많은 힘이 가해지는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돼 와가지고 좀 기간이 좀 빨리 걸릴 수 있고, 또 환자분들도 비용적으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이제 상실된 부위가 너무 넓다거나 아니면 이제 최후방으로 치아가 없을 경우에 틀니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씹는 힘이 잇몸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많이 아플 수가 있고, 또 밤에는 빼놔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또 틀니에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리가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일단은 자기 치아가 상실된 부위만 대체를 하기 때문에 양 인접 치아를 깎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또 뛰어나고, 그리고 씹는 힘이 자연치에 버금가는 좋은 보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임플란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맞는 치료법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무조건 임플란트가 좋은 건 아니고요. 임플란트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치료법으로도 훌륭하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 잘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치아 걱정은 영원히 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요, 임플란트 전보다 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임플란트 후의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은 수명이 어느 정도나 가는지 궁금하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자기 치아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치아를 평생 관리를 안 빠지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임플란트도 그만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관리만 잘 된다면 뭐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임플란트가 만들어지고 한 30년 정도 이상 쓰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임플란트 후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생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성공률이 보통 한 90% 정도라고 보통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신데요. 보통 10년 이내에 실패하는 경우가 한 10%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시 재식립을 하거나 다시 관리를 다 하시면 다시 쓰실 수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1년 이내에 망가지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가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 실패한 경우에는 다시 재식립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충치가 생길 일은 없지만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잇몸에 심겨져 있어 잇몸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플라그나 치석 등이 생기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충치로 이완될 확률이 자연 치아보다 높다. 특히 임플란트가 실패할 경우 90% 이상은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도 안 닦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술 때문에요. 네, 담배 많이 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실패 원인으로 술을 굽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가장 해로운 건 어떤 건가요? 네,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나서 가장 해로운 것은 담배가 되겠습니다. 담배는 그 나쁜 독성 물질에 의해서 국소적으로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조직 치유를 방해를 해가지고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전신적으로 면역 반응을 떨어뜨려서 조직과 골의 회복 속도를 늦추게 되죠. 그래서 담배가 가장 해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담배 말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술 후에는 또 술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술은 알코올 성분 때문에 또 혈압을 상승시키고 붓게 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물을 장착하고 나서는 너무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 오징어 같은 음식들을 씹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이갈이나 이 악 무는 습관 같은 것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3적을 소개한다. 바로 오징어 안주에 술, 그리고 담배는 절대 금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신경 조직이 없어서 주위에 염증이 생겨도 느끼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생겨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내원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 경우가 많고 뼈가 결합된 부위가 녹아버려 임플란트가 아예 빠져버릴 수도 있다고. 그 수술한 이후에 시기별로 내원을 해서 치료해야 되는 횟수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수술하고 나서는 초반에는 자주 병원에 오셔야 되지만 이제 보철물을 장착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한 달 정도 그리고 또 석 달 정도 간격으로 1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 후에는 6개월 내지 1년 동안 한 번씩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교합관계다. 뼈와 치아 뿌리 사이에 얇은 보호인대가 있는 자연 치아와 달리 임플란트 치아의 경우는 과도하게 씹는 힘이 집중될 경우 급격하게 뼈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 교합관계를 확인하려면 정확한 진단하에 적절한 위치와 임플란트를 선택해야 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사를 찾아야 한다.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선 칫솔질도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잇몸 부분을 쓸어내듯 마사지하면서 닦아야 한다. 구강 소독액을 병행하는 것도 좋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치아 한 개의 경제적 가치는 최대 1억 원에 달할 만큼 소중한 인체 기관인데요. 평소에 치아 관리, 잇몸 관리 잘 하시는 게 바로 돈 버는 재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거의 성공률 100%에 달하는 치의학의 혁명, 임플란트. 하지만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꼼꼼한 위생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성공적인 임플란트의 지름길이다.